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현승 아이비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조매사님께서 채팅방에다가 기대 만땅이라고 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제가 떨려서 못해요. 노랑머리요? 저 노랑머리 아닌데 갈색인데 브라운인데요. 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죠? 지치지 않으셨어요? 예전 같으면 지쳤을 텐데, 그래도, 이런 날씨에, 이런 습도에 잘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사장님께서 드시고 있는 커피와 세포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진짜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파란 하늘에 구름이 예쁘게 이렇게 둥둥둥 떠 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날씨도 이렇게 좋으면, 보는 사람이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네. 저희도 매일 만나는 사람,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좀 젊어지고, 이왕이면 더 젊어지고 밝은 표정과 좋은 컨디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어제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죠? 네. 자연 풍경을 보면 초록색 들판과 파란 하늘, 하얀 구름, 푸른 바다, 이렇게 굉장히 예쁜 걸 보면 사람들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네. 저희도 이왕이면 더 밝고 더 기분 좋게 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그런 제니쌤 그룹 아이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레드 자켓, 네, 맞아요. 눈이 시원하죠? 네, 여러분들의 눈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가, 인과응보입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사람이 건강을 관리를 잘하면 건강해지는 건 당연하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몸이 정말 제 몸의 곳곳이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왜 그럴까 원인을 잘 몰랐어요. 원인을 잘 모르다가 제가 이제 후에 좋은 제품을 먹으면서 혹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건강할 때 제 몸에다가 정말 의사들이 비추천하는 식품들을 제 몸에 넣고, 그리고 의사들이 비추천하는 생활의 패턴, 이런 것들을 제가 결국에는 제 몸에다가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미팅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동안에 내 몸에 어떤 것들을 식품을 넣었는지, 그동안 내 몸에다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네, 사실은 필드에서, 현장에서는 어떤 짓을 했는지라고 말을 합니다. 방송이니까 어떤 행동들을 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먼저 여쭤보고 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저희 제품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미팅의 80%가 그 전에 어떤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저희 제품을 가지고 효과를 보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원인을 조금 우리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품을 먹고 나서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늘 거의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그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아이비오님들이나 혹은 지금 제품을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나 제품을 체험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우리 사람 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제가 많이 이제 밖에서 만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제 내가 병원 약도 많이 먹어보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해봤는데 아, 이제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자, 우리 김혜란 사장님. 김혜란 사장님은 어떠세요? 김혜란 사장님도 맞죠? 아, 이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하셔서 오셨죠? 그쵸? 김혜란 사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나이도 좀 김혜란 사장님 어디 가셨지? 여기 있다. 김혜란 사장님께서 되게 좋은 걸 많이 드셨는데, 그쵸? 되게 많이 좋은 걸 드셨는데, 그래도 이제 나이도 조금씩 한 살 한 살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아무리 식품, 좋은 영양제들을 많이 먹어줘도, 결국에는 나이를, 세월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아, 이제는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안 좋지? 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죠? 김혜란 사장님. 많이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 김혜란 사장님께서도 조소연 사장님의 그 이제 권유로 아니죠. 조소연 사장님을 그냥 무조건 믿고 이 제품을 체험을 하셨을 때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난 이제 뭘 해도 내 몸이 예전처럼 보통 남성분들도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30대 때, 20대 때 정말 혈기왕성할 때 그때는 말이야 하루에도 밤새서 술을 마시고 밤새서 놀아도 다음 날이면 거뜬했는데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당연하죠. 예전 같지 않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우리 몸에 해온 일들 때문에 예전 같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 더 젊어지는 혹시 식품을 알고 계신가요? 어제보다 더 젊어지고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해진 식품을 알고 계세요? 댓글창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어제도 혹시 어제보다 더 젊어지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날씬해지고 어제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혹시 식품을 좀 알고 계시면 저한테 추천을 좀 해주세요. 세포밥 세포밥 한 커피 세포밥 맞아요. 네. 제가 이렇게 닭발 신상기 그룹장님이 닭발이라고 하십니다. 닭발. 네, 제가 신상기 그룹장님께 닭발을 매일매일 한번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어짐이 좀 필요하시면 젊어지는 거 되게 좋아하시니까 제가 닭발을 한번 사드릴게요. 네, 맞아요. 제가 이 엔젝타의 이 셀톡스 그 중에서 세포밥과 항산화 시그니처 블렌드 항산화 커피를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심장이 떨리는 걸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아이병님들도 마찬가지죠? 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죠? 왜 이걸 몰라? 진짜 답답하네. 이걸 먹어야 되는데 답답하네 하실 거예요. 맞아요. 제 마음과 똑같으실 거예요. 네, 알아먹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저희 그 14살짜리 딸이 매일매일 똑같이 이렇게 드링킹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왜 모를까? 이걸 알면 매일매일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이 먹는 걸 관리해줘서 너무 편한데 이걸 왜 모를까? 이걸 많이 알아야 우리 엄마가 사업이 더 잘 될 텐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본인도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6개월 동안 운동을 했을 때 2kg 빠진대요. 근데 본인은 셀톡스 6일 했을 때 5, 6kg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운동을 하니까 내가 6개월 동안 2kg 빠졌어. 내가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운동을 조금 했더니 2, 3kg가 빠졌네. 역시 운동을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저희 딸이 속으로 웃었대요. 거기서 만약에 세포밥 있잖아요. 세포밥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알아요. 사장님들 14살짜리도 압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세포밥을 권하면 본인이 약을 파는 것처럼 돼서 그때는 안 된다라는 걸 내 다음에 전달할 수 없다라는 걸 14살짜리도 압니다. 사장님들. 네, 그래서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이렇게 내 몸을 관리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수단, 그런 도구가 있다라는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네. 자, 나는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다라는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나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젊어진다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말고, 그쵸? 이 제품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밖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몸 안에 독소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자, 거친 피부. 이것도 할 말 많죠. 네, 보통 세미나에 가면 셀톡스를 체험하신 분, 셀톡스를 체험하시기 전인 분들의 구별이 확실합니다. 세포밥을 먹으면서 셀톡스를 경험하셨던 분들은요, 일단 이 피부가 달라요. 아시죠? 네, 셀톡스를 경험하시고 세포밥을 먹고 항산화 커피를 드시고 있는 분, 시그니처 블렌드를 드시고 있는 분들의 피부는요, 조금 맨들맨들하고 광이 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세포밥을 먹기 전에 피부는 제가 많이 말해요. 나무를 보면 껍데기 있잖아요. 네, 고목나무의 껍데기, 나무, 그런 결, 혹은 우리 송하연 사장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귤 껍데기였다고. 감사해요. 한라봉이라고 안 해줘서 감사해요. 네, 맞아요. 귤 껍데기 같았다고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저희 피부는 좀 많이 변했습니다. 세포밥을 드신 분들, 그리고 독소가 좀 많이 제거되신 분들의 피부는 피부가 환하고, 그리고 밝고 맑고 맨들맨들하니 결이 아주 좋습니다. 자, 체중 증가, 복부 비만, 변비, 네, 입냄새, 열과 땀, 근육통, 잦은 두통, 만성 피로. 자, 저희가 세톡스하기 전에, 세포밥을 경험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여기다 올려보실까요? 채팅방에다 한번 올려보세요. 나는 세포밥을 먹기 전에, 그죠? 세톡스를 경험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복부 비만, 처진 피부, 체중 증가, 변비, 잦은 두통, 근육통, 만성 피로, 다네요. 전 다였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아마 모두 다, 네, 맞아요. 모두 다 가지고 계셨어요. 저도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숙취 해소가 안 됐어요. 신상기 그룹장님 숙취 해소가 안 됐어요. 네, 맞아요. 강영지 사장님은 복부, 거친 피부 변비, 안구 건조, 만성 피로, 역류성 식도염. 아, 네, 맞아요. 이렇게 많은 우리한테 어쩜 다일까요? 맞아요. 제가 늘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건강해 보이세요. 만나면요, 되게 건강해 보이세요. 짜증스러웠어요. 송하연 사장님 짜증스러웠죠? 네, 성격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저랑 첫 만남이 정말 별로였어요. 네, 언제나 이렇게 예민하고 사람을 그렇게 짜증스럽게 쳐다보던지 정말 미팅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랬던 분이 여기서 이렇게 사회도 보시고 대단하십니다. 현장에서 이제 미팅을 시작할 때 저는 절대적으로 몇 킬로 빼셔야겠어요 라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불편해 보이시네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 살 뺄 데도 없고 건강해 보이시네요. 어머, 피부도 되게 좋으신데 관리를 되게 잘 해오셨나 봐요 라고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민망한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군가의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민망해 하시잖아요. 전 좀 다르죠? 누가 칭찬해주면 맞아요, 저 그래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칭찬을 해드리면 아니에요, 저 피부 더 관리해야 돼요. 혹은 아니에요, 저 살 빼야 돼요. 혹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예전 같지 않아요, 여기저기가 아프고 되게 피곤해요. 본인들이 먼저 말을 꺼내십니다. 칭찬을 저는 해드렸는데 그 칭찬을 받기가 민망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병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아니에요.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의 기준은 병이 있느냐, 병이 없느냐의 기준이 아닙니다. 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의 기준은 내가 피곤하다,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나의 병은 아니지만 불편한 것들이 있다. 예전에는 이런 증상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런 증상들이 있다. 불편하다. 배가 옛날에 나오지 않았는데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날씬했는데 그래서 골프웨어를 입어도 아주 핏이 좋았는데 점점 망가져 가고 있다. 예전에는 여기 등에 살이 없었는데 등에 살이 많이 생겨서 울퉁불퉁했었다. 이런 것들이 다 병은 아니지만 내 몸이 독소가 쌓이면서 노화되고 있다라는 현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병이 있다고 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염증이나 이런 독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피검사를 했을 때 염증 수치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네. 독소가 쌓이고 있다. 독소가 쌓인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중금속이나 여러 오염물질이 물이나 중요하죠. 물이나 먹이를 통해서 생물의 몸속으로 들어온 후에 이것이 다 완벽한 대사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남은 현상을 바로 독소가 쌓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을 떠서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모든 독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현대에는 예전에 비한 것들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 예전에 비해서 대기 오염, 활선산소, 토양 오염, 유해균, 중금속, 담배, 인스턴트 음식, 숙변. 자, 나는 이런 환경과는 전혀 관련 없는 환경에 살고 싶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환경과 전혀 관련 없는 자, 그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그 전에 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중에서 나를 조금 많이 병들게 하고 있는 원인, 정말 많이 원인 두 가지씩 한번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겠어요? 내가 이 환경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나를 가장 병들게 하고 있는, 나의 몸에 독소를 가장 많이 축적을 시키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신상희 국장님은 당연히 담배겠죠? 네,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인스턴트 활선산소, 맞아요. 활선산소, 토양 오염. 우리 송환 선생님 토양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먹거리, 활선산소, 대기 오염. 네, 맞습니다. 대기 오염, 활선산소, 대기 오염, 인스턴트, 활성산소. 맞아요. 네. 인스턴트, 더위. 자, 줌이 강제 탈퇴가 되나요? 열대야. 자, 요즘에 소아 비만, 소아 고지혈, 소아 당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조금 있습니다. 스트레스, 맞아요. 최병재 사장님 스트레스, 활성산소, 맞아요. 송승 사장님은 지역 특성상 나쁜 공기, 여러 원인들이 있어요. 네, 가장 많은 거는 일단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많네요. 네. 그 소아들이 이렇게 겪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제가 성장할 때는요. 대기 오염이 그때 이제 한창 심해지려고 할 때였고, 그리고 활성산소라는 건 아예 몰랐었고, 인스턴트 음식을 잘 먹지 않았어요. 저는 집에서만 식사를 하고, 네,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저도 역시 나이가 그러니까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롯데리아가 처음에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롯데리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피자헛,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그리고 치킨, 이렇게 예전에 피자하고 좀 햄버거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그 외식을 하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밖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식을 하는 경우 되게 많고 이러면서 역시나 이제 내 코에 들어가는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 공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인스턴트,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제 몸이 조금 안 좋아졌고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만날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먹거리를 굉장히 잘 먹고 있다. 나는 육식보다는 채식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밖에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다.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 그리고 비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들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지혈,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역시나 먹거리가 예전에 비해서 이 토양 오염이 조금은 심해졌기 때문에 그 토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작물들이 역시나 좋지 않은 질이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라고 저희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런데 그러면 이렇다고 해서 어떤 의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의사분이 그렇게 강의를 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저희가 거의 대부분 여기 화면에 계신 분들이 거의 나이가 보니까 거의 30대, 40대가 많으세요. 맞죠? 30, 40대 계신 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60세. 그죠? 앞으로 좀 더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100세 이상, 지금부터 아마 100년을 더 사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한 100년을 더 사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우리 대표님 100년 더 사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30세니까 100년 더 살면 130세? 오케이. 네. 우리 박은옥 사장님도 참 보니까 20대죠? 보니까 20대시네요. 너무 예쁘시네요. 우리 또 안 박사님, 제가 봤을 때는 안 박사님 100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안 박사님. 응?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네, 오래오래 사세요. 자, 재수 없으면 100년을 더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100년, 50년, 짧게는 50년, 10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맞죠? 병든 상태로, 아픈 상태로,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로, 무기력한 상태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쌩쌩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노화와 질병의 원인을 활성산소다. 자, 노화와 질병의 원인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그리고 건강을 다루는 그런 모든 많은 사람들이 노화와 질병의 원인을 활성산소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항산화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활성산소와 항산화가 과연 어떤 관계이길래 노화와 질병의 원인 활성산소는 항산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받아들여서, 미토콘드리아는 뭐죠? 아시죠?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받아들여서 그 산소를 사용하고 남아서 찌꺼기를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쉽게 말씀해 드려요. 현장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자동차가 연료를 태워서 힘을 내서 자동차가 운전을 할 수 있게, 주행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뭐죠? 자동차가 연료를 태워서 주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게 뭐죠? 배기가스예요. 배기가스를 활성산소라고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 몸도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고 나서 분명히 배출되는 가스, 배기가스처럼 그런 것들이 있다. 바로 활성산소다. 이 활성산소를, 자,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냐? 과잉된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그 DNA를 손상시키거나 아니면은 병들게 합니다. 네, 세포를 조금 변이시킵니다. 활성산소에 송산된 세포는 돌연변이 세포로 자라나고 있다. 자, 세포는 죽었다가 다시 재생이 되고 죽었다가 다시 재생이 되는 걸 반복을 합니다. 세포는 죽었다, 재생됐다, 죽었다, 생성됐다 반복을 하는데 죽지도 못하는 세포가 바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연변이 세포예요. 결국에는 죽지 못해서 몸속에 그냥 살아서 그냥 몸에 죽지도 않은 상태, 살아있는 상태도 아니고 죽은 상태도 아닌 그 세포들이 우리 몸에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연변이 세포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그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게 바로 그 돌연변이 세포예요. 이렇게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조금 과하게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를, DNA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이 노화되고 질병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렇게 망가진 세포는 불안정한 물질로서 지방의 형태로 있어요. 활성산소가, 독소가 우리 몸에서 어디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느냐? 바로 지방입니다. 자, 그 지방은 과산화지질, 결국에 노화를 굉장히 일으키는 주범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를 앓게 하는 질병은 36,000가지인데 그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이다. 이렇게 의학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요, 아토피성 피부염, 심근경색, 암, 동맥경화, 당뇨병, 뇌졸중 이렇게 많은 질병들을 일으키는데 90%가 이 질병들의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깊다라고 합니다. 정말 활성산소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몸에는 항산화 시스템이 있어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보니까 20대, 거의 주가 20, 30대잖아요. 그쵸? 20, 30대, 맞아요. 우리들의 몸은 활성산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지금 사장님들의 신체 나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체 나이 20, 30대 맞죠? 네. 나는 아직 멀었다 하시면 셀톡스를 적극 권장합니다. 네. 자, 20, 30대에 있는 나이들은요, 그 항산화 시스템이 100%까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100%까지 없앨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30대가 되면요, 50%로 감소를 해요. 40대 이후는요, 0입니다. 0.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 저희 교수님들이 40대, 그리고 조교님들이, 그리고 부교수님들이 30대, 조교님들이 20대 후반. 제가 20대, 그러니까 21살, 21살 때, 그때 제가 26살, 이제 막, 뭐라고 하죠?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한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늑수굴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43입니다. 얼마나 제가 늙어 보일까요? 자, 이럴 때 센스 있는 분들은 채팅창에 아니에요, 안 늙어 보여요 라고 올려주실 텐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니 패스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30대가 조금 지나면 내 몸에서 뭔가 신호가 옵니다. 피곤이 풀리지 않아요.
네. 자, 강영지 사장님, 34세로 보여요. 뭐라고? 20대? 내가 강영지 사장님한테는 제가 항상 커피하고 라떼 커피하고 조금 챙겨 드릴게. 자, 40대가 넘어가면은요, 아시죠? 4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어떻죠? 아, 정말 이제 아까 그 채팅창에 올라온 글들 보면은 그게 있었어요. 그 뭐지?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열대야를 이기지 못해요. 이런 수치가 되지 않아요. 이런 글들이 있어요. 맞아요. 40대가 넘어가고 몸이 노화된 그런 신체는요. 이런 열대야에도 이기지 못하고 숙취도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자, 40대 왜 그러냐? 항산 시스템이 0입니다. 자, 30대 중반으로 가면 갈수록, 자, 30대 중반으로 가면 뭐가 올라갈까요? 30대 중반으로 가면요, 뭐가 올라갈까요? 맞죠? 저기 밖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맞아요. 30대 중반이 되면 뭐가 올라가냐면 활성산소가 많이 올라갑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했어요. 직장 다녀요. 아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직장을 다니고 아이가 있고 결혼을 했고, 그죠? 그러신 분들은 유독히 싱글, 솔로이신 분들보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강의를 듣고 아직 미혼전이신 분들이 결혼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때 그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결혼은 그런 겁니다. 네, 활성산소가 많이 올라가고, 자, 항산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결국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태우고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그 찌꺼기들을, 네, 우리 몸에서 생기는 그런 찌꺼기들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자, 활성산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활성산소 피해를 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증가 요인이 과연 뭘까요? 네, 맞습니다. 자, 과식. 한 10년 전, 한 12년, 10년 전부터 이 방송 있죠? 케이블 채널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에서도 이 먹방이 되게 많았어요. 먹방. 여행을 다니면서, 네, 연예인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걸, 맛집 기행도 있었고, 연예인들이 본인들끼리 게임을 통해서 먹는 음식.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저희 식구들이 요번에 이 얘기해도 되나? 뭐 런닝맨인가 뭐 같은 런닝우먼인가 이런 데서, 혹은 그 1박 3일, 2박 3일 그 채널에서 그 여행을 다니면서 뭐 영종도에 을왕리 가서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 누가 어디 저기 전주에 갔는데 전주 음식을 한 상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끌려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하죠? 엄청 먹죠? 그리고 디저트 카페가 생겨서 예전에는 음식만 먹고 그냥 식사만 하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뭐 하죠? 디저트도 먹죠. 네, 디저트도 먹고, 이런 내가 먹을 수 있는, 내가 내 몸이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 외의 것들을 우리가 계속 우리 몸에다가 더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것들을 100%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 100% 소화해내기 위해서 대사 에너지, 대사 효소까지 소화에 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식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 어떠세요? 자,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 하시는 분들 한번 여기다가, 네, 한번 톤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 갑자기 다 얼굴들이 어두워지셨어요. 사장님들 얼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가정에 갑자기 우환이 생기셨나요? 네, 우환 있으세요? 네. 자, 이렇게 우환이 있어도, 걱정거리가 있어도 이렇게 웃어보시게요. 네. 스트레스 없는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네. 하다못해요. 저희 그 아이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왜 그렇게
빨리 하라고 하는지, 빨리 먹어, 빨리 해, 빨리 갔다 와, 빨리 와, 빨리 자, 빨리 씻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웃지마, 울지마. 뭐 하라는 거야.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이렇게 탁 부딪히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욱 올라오죠? 맞아요. 뭐야? 하면서 그때도 스트레스는 발생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요 하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네. 우리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운동. 지나치게 운동을 하면요. 아시죠? 운동선수들은 조금 더 빨리 노안이 옵니다. 그죠? 노안이 와요. 노안. 네. 노안이 되기도 하고요. 빨리 노화가 됩니다. 과도한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흡연하시는 분들, 네, 흡연하시는 분들 담배를 조금 줄여주시던가 서서히 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피야, 담배 끊어요. 농담이에요. 갑자기 움찔하시네. 네, 강영주 사장님 담배 끊어야 돼요. 우리 담배 끊읍시다. 아, 대표님께서 이제 금연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 대표님 축하드려요. 금연. 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대표님께서 흡연하시는 을 목격하시거나, 네, 정황이 발생이 되면 저에게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활성산소를 많이 우리 몸에 추출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항산화제를 섭취해 주는 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노화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죠? 30대는 50%로 줄고 40대는 0이 됩니다. 우리 몸 자체에 있는 황산 시스템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시스템도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산화제를 섭취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먹어줘야 된다고 하면, 자, 많은 알약을 드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마시는 걸로 끝나는 걸로 간편하게 먹을 건지 뭘 선택하실 건가요? 혹시 간편하게 마시면서 항산화를 우리 몸에다가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을 알고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 막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항산화 커피. 네, 커피, 항산화 커피. 네, 와, 커피로 이 항산화가 된다라고 하면 안 마실 이유가 없는데요. 와, 그런 위대한 커피가 있다라고 하시니 정말 한번 마셔보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이걸 한번 오늘은 조금 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자, 혈관이 중요해요. 그렇죠? 혈관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결국에는 그 혈관을 지나는 혈액에 대해서 한번 잠깐 간단하게 한번 오늘 같이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자, 혈액은 혈장, 네, 혈장,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에서 혈장이 55%, 적혈구, 혈액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45%. 자, 혈장은요, 수분이 90%입니다. 혈장은 수분이 90%. 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래서 혈장은요, 혈액도 반은 수분으로, 반은 세포입니다. 그쵸? 제 말이 맞죠? 자, 혈액을 이루고 있는 세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중에서도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적혈구입니다. 네.
피가 부족하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제가 빈혈이 되게 심했던 사람이었어요. 빈혈. 혹시 예전에 빈혈이 조금 심했다 하신 분들 계실까요? 빈혈이요. 아, 우리 한나 사장님 빈혈이 심했었어요. 네. 저도 빈혈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피가 부족하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피가 묽어져 있거나 피의 볼륨이 줄어있다. 이것을 우리는 피가 부족하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자, 피가 묽어져 있는 것은요, 그 왜 적혈구나 그 물이 과한 물이 있다거나 그 농도가 좀 옅다. 그리고 피가 묽어져 있는 분들은 저혈압이에요. 저혈압이신 분들이 피가 묽은 분들이세요. 네. 피의 볼륨 양이 줄어있다. 피의 볼륨 양이 줄어있다 하신 분들도 저혈압입니다. 피의 농도나 피의 볼륨이 짙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 피가 끈적끈적 하신 분들이 보통 고혈압이 많습니다. 네. 자, 피의 볼륨이 줄어있다. 자, 저혈압. 빈혈과 저혈압을 조금 잘 분리하셔야 돼요. 근데 빈혈이 있는 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죠? 가장 심한 건 무기력증, 어지러움, 그죠? 설사, 구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수족냉증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피가 묽어져 있고 피의 양이 줄면요. 피는 결국에는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으로 다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피가 묽어져 있으면요. 피의 양이 적거나 피가 묽어져 있는 분들은 그 산소와 영양소를 끝까지 이 말초신경계까지 끝까지 전달하는 힘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발이 차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쭤봅니다. 혹시 빈혈이 있으세요? 혹시 저혈압 있으세요? 손발이 좀 차신 분들은요. 빈혈이 있거나 수족냉증이 조금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빈혈이 있으십니까?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물어보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원인을 알아야 대안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혈액 내 농도를 유지하는 영양분들을 한번 볼게요. 아미노산, 포도당, 미네랄, 혈장, 단백질. 자,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 지방, 그죠? 단백질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흡수를 시켜주잖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걸 한번 볼게요. 미네랄 한번 볼게요. 미네랄. 아까 제가 보시면 수분 90%, 혈액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혈장이 55%, 그 중에서도 수분이 90%. 자, 그 수분은 바로 미네랄에 의해 좌우됩니다. 미네랄. 체내에 있는 수분을 혈액으로 끌어당기는 삼투압 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이 그냥 단순한 굉장히 소량이 필요하지만 결국에 그 미네랄에 의해서 혈액은 삼투압에 의해 체내에 있는 수분을 혈액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혹시 미네랄이 들어간 영양제 중에서 조금 간편하게 이렇게 마셔서 할 수 있는 미네랄을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알려주세요. 조금 알려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에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권해주셔서 제가 사 먹겠습니다. 네, 항산화 커피. 저희가 마시고 있는 항산화 커피가 굉장히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하잖아요. 자, 그 항산화 커피가 그냥 물 대신 많이 드셔라. 물 대신 많이 드세요. 물 대신 항산화 커피를 타서 드시는 게 훨씬 셀톡스에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결국에 이 미네랄 그리고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물을 결국에 몸에 적정하게 적정 농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미네랄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대신 항산화 커피를 많이 마셔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혈액의 농도가 적정하게 유지가 되면요. 체온 유지가 되는데
혈액이 그 농도가 유지가 잘 안 될 때, 농도가 유지가 잘 안 돼, 적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 때 결국에 체온에서 먼저 무너지고요. 농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면 이렇게 체온 유지했을 때 체온만 유지돼도 혈액순환이 원활하고요. 원활한 에너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전달이 되고 혈액만 조금, 혈액순환인데 혈액순환이 되어 있네요. 죄송해요. 혈액만 우리 몸에서 제대로만 돌아가도 우리 몸이 피곤하지 않게 되고 뭔가 하고 싶은 에너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손끝까지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상 시스템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혈액이 중요한 거예요. 혈액이 중요하고 그 혈액이 돌아다니는 그 길목인 혈관이 깨끗하게 청소만 된다면 우리 몸의 체온은 37도, 36.5도. 사람 몸은 원래 옛날에 동의보감에서 사람 몸의 적정한 온도는 37도라고 나와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36.5도라고 나와 있죠. 자, 내 온도는 항상 어떻게 해도 36도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36.5도. 저희가 셀톡스를 하기 전에는요, 체온을 재면 35.9도, 36도, 36.1도 나오시면 되게 많으세요. 셀톡스를 하고 항상 커피를 많이 마시고 조금 내 몸이 혈액과 혈관의 상태가 조금 좋아지신 분들은요, 체온이 항상 36.5도, 36.8도, 36.6도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체온 다이어트, 체온 1도 올리기 다이어트도 굉장히 많은 이유입니다. 체온 1도 올려서 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이버에 치시면 예신 다이어트가 체온 1도를 올려서 다이어트를 시키는 방법인데 그 예신 다이어트의 다이어트 방법은요, 그냥 무조건 탕에 들어갑니다. 네, 디톡스 차를 마시고 그냥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는 탕에 사람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사람의 체온을 올리는 그런 다이어트를 합니다. 체온을 올리면 뭐가 좋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체온을 왜 올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체온을 올리는 이유? 네, 내 몸에 있는 지방들이 몸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당연히 내 몸에 더 지방이 많이 생기겠죠. 내 몸이 따뜻해지면요, 내 몸에 있는 불필요한 지방들이 녹아서 밖으로 대변이나 소변에 섞여서 나오게 돼요. 대사가 됩니다. 그런데 내 몸이 자꾸 냉해지면 내 몸에 지방이 생겨요. 제가 현장에서 조금 비유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걸 비유를 많이 드리냐면 아시는 많으실 거예요. 보통 저희가 고기 있죠. 돼지고기든 쇠고기를 먼저 불에다가 구워 먹고 특히 프라이팬에 구워 먹고 나면 혹은 수육 있어요. 수육. 돼지고기를 수육해서 드시면 되게 많으시잖아요. 수육을 해서 조금 하루 정도 놔뒀다가 다음날 보면 하얀 지방층이 낍니다. 아시죠? 그리고 프라이팬에 고기를 구워 먹고 남으면 프라이팬이 식고 나면 하얗게 지방이 많이 생깁니다. 자,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도 자꾸 체온이 떨어지면 내 몸에 혈액이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체온이 떨어져서 내 몸에 그런 지방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랑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사람의 몸은 수분과 70%의 수분과 30%의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 몸의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 수분의 질을 어떻게 바꾸실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하죠? 혈액까지 항산화 커피라고 하잖아요. 나는 나의 피까지 항산화 커피예요 할 정도로 항산화 커피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희 몸의 거의 대부분 모든 장기, 모든 혈관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수분의 질을 조금은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질병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에너지 부족이에요. 에너지 부족. 네. 아까 제가 서두에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내 몸에다가 어떤 것들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퀄리티가 달라진다. 제가 20대 때 제 몸에다가 많이 넣어줬던 식품 중에 하나가 뭔지 맞추시면 제가 그것을 선물로 드릴게요. 제가 제 몸에다가 가장 많이 넣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맞춰주세요. 뭘까요? 술, 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알콜라. 네. 막걸리. 어떻게 거의 대부분 술이 맞네요. 저랑 근데 이렇게 성함을 보니까 어머 우리 최병태 사장님 제가 주스 다음 주에 순천 갈 때 가져갈게요. 이근우 사장님이 콜라겐이라고 하셨네요. 어머 나를 어떻게 저렇게 퀄리티 높은 여자를 본 거야? 그래서 제가 20대 처음에 20살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가 제가 들어간 과가 미술과잖아요. 미술생들이 조금 담배는 안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 담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실 수가 없어요. 새벽에 제가 작업실이 따로 있었는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너구리 하나를 끓입니다. 너구리 한두 개를 끓여요. 너구리 한두 개를 끓이면 항상 소주 한 병을 먹고 사실은 수업에 들어갔어요. 죄송해요. 선생님들 죄송해요. 그리고 점심때 짬뽕을 먹으면 짬뽕, 탕수육을 먹으면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고량주가 있어야 됩니다. 저녁에 일과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저녁에 또 일을 했었거든요. 저녁에 이 방송 누가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저녁에 일을 가기 전에 저녁을 먹으면 항상 약간 치맥을 많이 먹어서 치킨에 맥주를 좀 많이 먹었고요. 한 새벽 3시, 4시에 제가 일이 끝나요. 새벽 4시, 5시 정도, 4시, 3시, 4시에 끝나면 제가 순댓국에다가 소주 하나를 또 먹습니다. 또 아침에 7시에 눈을 떠서 제가 한 3시간 자요. 3시간 자고 다시 눈을 뜨면 다시 너구리 하나에다가 소주 한 병을 먹고 또 수업에 들어갑니다. 이 생활을 장작 4년을 했어요. 4년. 그리고 회사에 입사한 순간 어찌나 그렇게 회식 자리가 많은지 매일매일 회식이었어요. 매일매일 회식을 하면서 소주 5병, 4병 정도를 그냥 순삭을 했습니다. 와, 대단하죠? 이렇게 제가 9년을 살고 났더니 제가 출산을 하고 저의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몸에다가 어떠한 영양을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조금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먹고 왔던 쌀, 그죠? 쌀에서도 66%의 영양소가 잔뜩 있는 그 쌀룬의 영양소를 혹시 100% 추출해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기 쉽게 이렇게 쉐이크의 형태로, 물의 형태로 있는 혹시 식품 아시면 저한테 추천 좀 해주세요. 혹시 쌀룬에 있는 영양소가 그대로 내 몸에 항산화에 좋다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잔뜩 가득 들어있는 혹시 쌀룬의 영양소를 내 몸에다가 100% 넣어줄 수 있는 마시기 쉽게 나온 혹시 이런 식품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사 먹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몸에다가 어떠한 물과 어떠한 에너지를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노화되고 질병의 노출이 조금은 늦춰질 수 있고 아니면 늙지 않을 수도 있거나 혹은 지금보다 더 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내 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항산화가 가득 들어있는 식품 혹시 드시고 계십니까? 맞죠? 맞습니다. 자, 결국엔 홈쇼핑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감 임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내 몸에 에너지를 넣어주고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염증을 밖으로 빼내주면서 내 몸에 항산화를 대신해줄 수 있는 커피가 있는 엔젝타 제품 어떠신가요? 자, 혈액의 적혈구, 혈액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적혈구의 생성을 도와주는 비타민 B12 어떠십니까?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히 좀 살펴본다면, 가볍게 우리가 우리 몸을 먼저 컨설팅 해주는 우리 셀톡스를 전달하시는 우리 제니스앤 그룹의 아이비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제품을 먹고 나서의 효과와 효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이 셀톡스를 먼저 경험하시기 전에 계신 그분들의 몸 상태, 그리고 이 몸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 그것들을 먼저 가볍게 숙지하신 후 여러분들에게 그 원리에 대해서 원인을 먼저 알려주시고 결과를 제시해 주시는 우리 그런 제니스앤 그룹 아이비온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